예, 바로 또 인사드립니다. 로집사의 이정엽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서동규 기사입니다. 예, 뭐 어제는 아니고 좀 전까지 이제 불응과 그리고 이제 티웨이 항공 그 회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. 네. 이번에는 아직 회생 들어가기 전인데 그렇죠. 시장에서 그 외부 자금 수혈 없이는 이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지금 판단돼서 하여튼 외부 투자자라든지 인수자를 지금 구하고 있는 네. 회사. 근데 이제 더 이상 인수자도 사실 좀 구하기 힘들어서 아마 회생 절차에 곧 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 로집사 회생팀에서 판단하고 있는 회사. 네. 그 회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아직 회사가 의사결정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는 저희 생각이죠. 네, 저희의 생각이고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시된 자료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시장의 기사들을 봤을 때 이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보는 뭐 이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저희가 그 왓차의 박태원 대표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죠. 과연 여기 이제 그 왓차의 멤버들이 되게 뛰어난 멤버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네, 저희가 네, 네. 볼 때도.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 없는 좋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많아서 그렇죠.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도 비슷하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좀 밖으로 나다니기 시작하니까 맞아요. TV 시청이 시간 자체가 절대 시간이 많이 줄었죠. 줄었죠. 네, 그것도 그렇고 넷플릭스라는 그 아주 큰 대항마의 선전. 넷플릭스에 없는 넷플릭스와는 다른 그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자본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우리 그 얘기가 나온 거 중에 보면 넷플릭스에는 검색해봤을 때 이게 없다고 이고 왓챠에 검색을 해보니 이게 있다고 할 만큼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컨텐츠는 잘 확보했던 그렇죠. 기업인데 왓챠가 그래서 지금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면 지금 제가 아까 뛰어난 인력들이고 뭐 기술적으로도 많이 좀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네. 그 뛰어난 인력들은 사실은 뛰어나다는 게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바로 갈 수 있거든요. 금방 유출되죠. 네, 네. 뭐 많이 떠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. 그게 사실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엔지니어나 뛰어난 분들 한 명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거든요. 네. 그 7월 20일자 기사를 보니 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. 몸값이 싸져도 안 산다 라고 하면서 LG U+가 그 인수대금이 200억 원 미만으로 내려오면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에다 한 발 더 후퇴했다. 이제는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인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 시장에서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생각해보세요. K-팝, 웹툰, 그렇죠. K-드라마. 그렇죠. 컨텐츠는 지금 굉장히 되게 좋은데. 좋죠. 근데 이제 이 컨텐츠가 어디에 올라가느냐.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넷플릭스로 가려고 하거든요. 맞아요. 글로벌 배급망이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티빙이나 웨이브 그다음에 왓챠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는 글로벌 배급망이 없어서 그렇죠. 그 스튜디오들이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꾸로 그러면 이 잘 나가는 한국에 있는 아까 K 웹툰이나 드라마 그렇죠. 이런 거를 독점권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죠. 맞아요.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공룡이다 보니 아주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은 뭐 당연히 글로 가겠지만 그게 아닌 그 중소형의 컨텐츠도 좋은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그 2위까지는 원래 살아남거든요. 그렇죠. 지금 2위까지 살아남는데 지금 넷플릭스만 있으면 사실 저는 넷플릭스만 보는 거는 별로 볼 게 없거든요. 그렇죠. 뭐 지상파도 있고 뭐 지금 유튜브도 있고 맞습니다. 그 어떤 디바이스를 시청하는 시간들 중에 이제 싸우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아이디어, 잠재력은 어떤 쪽으로 갈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넷플릭스 그 판 위에서 그대로 싸우는 건 사실은 쉽진 않은 일이고
그러니까 지금 왓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살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시는 분 중에 이 OTT 비즈니스를 내가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이 시너지가 나겠다. 이런 분들이 좀 검토를 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회생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무도 안 산다고 하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진짜 영 되는 건데. 파산으로 가면 팔 수 있는 게 뭐 없어요. 지금 IP도 지금 150억 잡혀 있는데 그 전부 IP는 아니죠 또. 뭐 네. 아마 개발비를 뭐 많이 다 들어갔을 무형자산을 거고. 잡았을 것 같은데. 네. 지금 뭐 진짜 실제로 팔 수 있을 만한 자산을 재무제표에서 보자면 유형자산 18억, 보증금 5억. 보증금 5억, 18억. 네. 유형자산 18억 보통 이것도 뭐 실사하면 경매한다 하면 10% 많이 받으면 20%겠죠. 그렇죠. 그리고 그 그러면- 유형자산도 대부분 기계기구일 거고. 뭐 방송 장비일 수도 그럴 있고 수 아니면 있죠. 뭐 서버나 뭐 이런 거일 수도 그런 있고. 거 근데 있죠. 그게 저는 아마 거의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200억이라도 안 산다는 그 상황만 보더라도 현재 그 작년 말 기준 재무제표가 그 부채 총계가 987억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금액을 200억에 인수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회생 절차를 통한 M&A를 한다면 인수자한테도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여기 투자한 VC들은 곡소리 나겠네요. 곡소리 나죠.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손실은 뭐 피할 수 없다. 그래도 네. 어떤 법적 절차 내에서 그렇죠.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없이 그 공정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,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처리되는 시간을 벌어야 이제 그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제 보전 처분이 그 강제 집행을 못하게 하고 보전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인수자를 찾는 게, 그렇죠. 그리고 회생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빚이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사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. 사실 빚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인수대금으로 부채를 모두 다 정리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고,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생겼던 그 결손금도 활용할 수 있다. 네, 그렇죠. 네, 이런 이제 좀 장점이 있거든요. 결손금 어느 정도 되죠? 결손금이 이거 이제 그러니까 회계상이랑 세무상으로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2,387억, 한 2,400억 원 정도의 결손금이 있고, 법인세율 20%의 효과를 보자면 사실 한 이 결손금의 법인세 절감 효과만 한 500억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사실 제가 사건 한 것 중에 되게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, 네. 뭐 전혀 무관한 그 기업을 시행사에서 사더라고요. 살려고 하더라고요. 네. 산 이유가 이제 뭐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손금이 뭐 1,000억 이상 돼 있어가지고 그 시행 이익을 그 결손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시행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에 시행 사업을 추가해가지고 결손 처리를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그 결손 처리를 결손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수하시는 쪽에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, 그래도 결손금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잡혀 있는 무형자산들, 뭐 한 150억 원 정도의 무형자산이 잡혀 있고, 총자산이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 390억 정도 잡혀 있는데, 인수대금은 그거보다 훨씬 저렴한. 네. 그리고 그 왓챠를 보는 사람들, 왓챠에서 봤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채널로 그 왓챠를 보는 조건으로 어떤 채널로 변신하면 그렇죠. 그 시간을 계속 그 지금의 고객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뭐 하여튼 시도하지 않으면 새로운 건 나타나기 어렵잖아요.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뭐 관심 있다 이러면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? 물론 뭐 확정적이진 않겠지만. 뭐 일단 회생 절차가 지금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, 그죠. 회생 절차 들어가는 방법은 뭐 회사에서 우리가 강제집행 때문에
이제 영업이 어렵고 하니까 회생을 통해서 회생해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사회 결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채권자들이 또 할 수도 있거든요. 채권자들이 그냥 뭐 민사소송을 통해서 채권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가져가는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채권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채무자 그 회생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회생 채권자들이 회생을 넣으면 마찬가지로 그 채권 조사를 거치고 또 이런 경우는 인수를 그러니까 외부자 부채 탕감만으로는 이게 회생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부는 또 운전자금의 투자를 어떻게 네, 할지 그 외부자금 수여를 이제 아마 회생법원에서 받으려고 할 텐데 그 솔직히 그 지금 인수를 꺼려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회생법원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? 그 사회적인 어떤 자본이 계속 들어가서 계속 소실되는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의 자본을 계속 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이 여기가 돈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운전자금을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사실 회생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네네. 그래서 그런 기업을 저희가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러니까 시너지가 잘 날 수 있는 어떤 인수회사가 있다면 이 회생 절차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회사나 채권자들도 진행해보자. 채권 회수 일부라도 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제 회생법원에 있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 인수자 찾는 시장이 너무 비효율적이고. 그러니까 지금 같은 IT 시대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. 그렇죠. 그냥 아름아름으로 막 뭐 네. 이렇게 찾고 있고. 제가 중국에 있는 엄청 부자예요. 뭐 한국에서 뭔가 사업하고 싶은데 네네네. 뭐 어떤 거를 사기를 안 당하고 살 수 있는가? 그렇죠.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사는 것까지 괜찮고 뭐 이게 사기를 어떻게 안 당할 수 있나? 이렇게 생각하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하면 사기는 확실히 안 당하죠. 아니죠. 그렇죠. 공정한 절차를 하니까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해외의 인수자들 같은 경우에도 채널을 계속 열어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. 네네.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 조금 더 인수자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저희 쪽에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뭐 이 왓챠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분석하고 그 회사에 맞는 그런 뭐 절차나 계획들을 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 저희가 뭐 그 컨설팅 펌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자리를 할까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